안녕하십니까. 68강 ITQ 한글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기능평가 첫 번째라고 해서 ITQ 한글 시험 문제를 푸실 때 첫 번째 페이지에 기능평가 1이라고 해서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가 작성이 되죠. 첫 번째 페이지에 맨 처음 첫 번째 문제는 항상 스타일 기능 적용하기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배웠던 스타일 적용하기 문제에 대해서 예제 문제들을 제가 준비해서 여러분과 함께 복습 과정을 밟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할 내용은 제목상으로는 제가 06이라고만 적었는데 문제가 7번과 8번 문제도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시간이 허락된다면 7번 문제, 8번 문제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스타일 기능 적용하기를 앞서 항상 한글 프로그램을 실행하시면 ITQ 한글에서 요구하는 기본 설정을 해줘야 되죠. 자,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볼까요? 자, 편집 용지 대화 상자를 여는 단축키가 뭐였나요? 키보드에서 F7번이었죠? 그렇죠. F7번을 눌러서 편집 용지 대화 상자를 열 수 있었습니다. 자, 편집 용지 대화 상자에서 맨 위쪽의 여백을 20을 삭제하고 10이라고 입력했죠? 그 다음에 다음 칸으로 넘어갈 때 마우스로 클릭을 하게 되면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그 시간을 단축해서 여러분께서 문제를 푸시기에 활용하실 수 있도록 다음 칸으로 바로 넘어가는 기능키를 알려드렸어요. 그 기능키가 뭐였나요? 그렇죠. 탭키였죠. 탭키를 이용해서 10이라는 위쪽 여백을 지우고 10탭, 10탭, 11탭, 11탭, 10탭, 10탭, 0 이렇게 탭 노래를 불러서 여백 설정을 외우셨었죠? 자, 여백 설정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뭘 해줘야 되나요? 그렇죠. 기본 글꼴 바탕에 기본 글자 크기 10포인트 설정을 확인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페이지에 1번과 2번 문제 풀 준비를 하고 두 번째 페이지로 만들기 위해서 단축키, 새로운 페이지를 만드는 단축키, 그렇죠. Alt, Shift, Enter였어요. 자, 첫 번째 페이지를 만들었고 1번 문제와 2번 문제 풀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그 다음에 Alt, Shift, Enter를 눌러서 두 번째 페이지를 만들었어요. 자, 두 번째 페이지에는 3번 문제와 4번 문제가 작성이 되죠. 자, 4번 문제까지 풀 공간을 마련해 나왔으면 세 번째 페이지를 만들어야겠죠? 자, 세 번째 페이지는 단축키 Alt, Shift, Enter. 동일하게 Alt, Shift, Enter로 세 번째 페이지를 만듭니다. 세 번째 페이지에는 뭐 5번, 6번 이런 문제 번호가 있는 게 아니라 문서 작성 능력 평가 페이지이기 때문에 문서에 대한 작성 능력을 확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목부터 내용까지의 글을 입력할 공간을 위해서 엔터키 7번 정도 친다고 했었죠. 네, 그렇게 해서 3번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까지 문제 풀 공간을 마련했으면 페이지 구분까지 다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장하기를 위해서 확인해야 되는 점이 무엇인가요? 저장하실 때 저장되는 경로 확인하셔야 되고 파일의 이름, 파일명 확인하셔야 되죠? 파일명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경로는 외우셔야 된다고 했죠? 파일이 저장되는 경로가 한글 프로그램이 저장되는 경로가 어디예요? 그렇죠. 내 PC에서 내 PC 폴더 안에 뭐였나요? 내 PC 폴더 안에 그렇죠. 문서 폴더였죠. 문서 폴더 안에 네, 맞습니다. 네, 문서 폴더 안에 ITQ 폴더가 있습니다. 자, ITQ 폴더 다음에 네, 맨 마지막 경로에 해당하는 한글 프로그램이 저장되겠죠?
자, 그러면 한글 프로그램부터 실행을 해서 기본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글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도록 할게요. 네 문서 누르셔서 가장 먼저 여백 설정을 해주셔야 되죠. 기본 여백 값이 이렇게 넓은데 여백 설정하실 때 단축키 그렇죠. F7번이에요. 네, F7번 누르셔서 편집 용지 대화 상자가 나타나셨으면 용지 여백 부분에서 위쪽 20이라는 여백을 지우고 10이라고 입력하셔야 되겠죠? 자, 10 입력합니다. 10 입력하시고 다음 칸으로 아래쪽 가야 되는데 클릭하는 것보다는 탭 키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다음 칸으로 넘어가는 게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10 입력하셨으면 탭 키 누릅니다. 탭 키 눌러서 아래쪽에 여백 칸으로 넘어왔죠? 자, 15를 지우고 10 입력했습니다. 10 입력했고, 자, 다음 칸이 왼쪽이었죠. 위쪽 다음에 위쪽 다음에 아래쪽 다음에 왼쪽, 오른쪽, 머릿말, 꼬릿말, 제본 순서로 가기 때문에 이 순서를 외우는 것보다 탭키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노래처럼 여백 설정을 외우시는 게 조금 더 여러분께 좋아요. 문서를 푸실 때 시간도 단축할 수 있고 잊지 않고 여백 설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10탭, 10탭 이 노래를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쪽부터 10탭, 10탭, 11탭, 11탭, 10탭, 10탭 마지막 제본 0 자리까지 왔죠? 자, 왼쪽과 오른쪽에 11mm라는 것만 유의하시고 나머지는 다 10mm예요. 자, 각각 여백 설정하셨으면 설정 눌러줍니다. 설정 버튼 클릭. 자, 그러면 여백 설정이 원래 기본값 여기에 있던 커서가 이렇게 여백이 좁아져서 위로 올라온 게 확인되시죠? 네, 그러면 가장 첫 번째 페이지에 1번 문제부터 풀 공간을 마련해 볼까요? 1점 입력하신 다음에 엔터 4번 칩니다. 엔터 4번. 그 다음에 한 칸 더 내려와서 2점 치시고 엔터 4번. 네, 그러면 ITQ 시험 문제에서 요구하는 첫 번째 페이지에 문제를 풀 준비가 끝난 거예요. 자, 각각 1번과 2번까지 입력을 하셨으면 커서가 여기에서 반짝이고 있겠죠? 커서의 위치를 확인하시고 다음 칸으로 이동하는 다음 칸으로 다음 종이를 새로 만드는 단축키 뭐였나요? 페이지 구역 나누기 단축키? 그렇죠. Alt, Shift, Enter였어요. 자, 커서 위치 확인하시고 이 위치에서 Alt, Shift, Enter 칩니다. 자, 그러면 여기 1페이지는 위에서 종료가 됐고 2페이지가 쓰여져 있죠? 자, 2페이지에는 3번 문제, 4번 문제가 들어갈 거예요. 3번은 수식 입력하는 문제로 가로 1번과 2번이 있었고 각각 가로 뒤에는 띄어쓰기가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리고 그 사이에 일정한 여백을 두기 위해서 탭 입력했기 때문에 공간을 우리가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띄어쓰기 다다다다닥 연결하지 않아도 탭 3번만 넣어서 이 공간 1번 문제 사이와 2번 문제 사이에 여백을 따로 줄 수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자, 2번 페이지에 3번 3점 엔터 4번 한 칸 내려와서 4점 엔터 4번. 자, 3번 문제는 수식 입력하는 문제여서 가로 1번과 가로 2번이 나오죠? 자, 가로 1번 입력하시고 띄어쓰기 한 칸 해줘야 되죠? 그런 다음에 탭을 3번 누릅니다. 탭. 네. 그러고 가로 2번 입력하시고 띄어쓰기 한 칸 해주시면 3번 문제에서 요구하는 작업 능력,
3번 문제를 작성할 공간을 다 마련을 하셨어요. 조건 충족이 되셨습니다. 자, 다시 잘 보시면 가로 1번과 2번 사이, 2번 다음에 꺽쇠 표시가 있어요. 띄어쓰기를 했다는 의미죠. 띄어쓰기를 했다. 이거 이미 잊어버리시면 감점된다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 1번 문제와 2번 문제 사이에 탭탭탭 3번 눌러서 한 칸, 두 칸, 세 칸의 여유 공간으로 여백을 설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잘하셨고요. 자, 4번 문제는 도형 그리기 문제였죠. 도형 그리기 문제도 조금 어려우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반복을 안 하셨으면 어려우실 수 있는데 네, 저희가 그 1번 문제 스타일 적용하기부터 천천히 진행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맨 마지막 커서 위치 확인하시고요. 3번, 4번 문제까지 두 번째 문제를 풀 공간을 두 번째 페이지를 완성하셨으니까 마지막 커서 위치에서 다음 페이지 가는 단축키 Alt, Shift, Enter를 눌러서 세 번째 Alt, Shift, Enter를 눌러서 세 번째 페이지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커서 위치가 지금 저는 여기 있었기 때문에 Alt, Shift, Enter를 하면 이 커서 이하에 있는 여백이 다 가져가져요. 그래서 여백 설정하실 때 다음 페이지를 만들 때 이 두 가지 경우에는 항상 커서의 위치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커서 위치 확인하셨나요? 네. 4번의 맨 밑에 커서 위치해 두시고 그리고 그렇죠. Alt, Shift, Enter. Alt, Shift, Enter로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두 번째 페이지 종료되었고 세 번째 페이지예요. 자, 세 번째 페이지는 문서 번호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엔터 키를 7번 정도 쳐놓고 여기에 이제 숲속 동물들이 와서 죄송합니다. 숲속 동물들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께서 공부하실 때 이 자리에다가 글 제목이라던가 출제 형태와 동일한 내용을 입력하시게 되겠죠. 그래서 엔터 7번 정도 치도록 합니다. 자, 엔터 7번. 네, 그래서 세 번째 페이지에는 엔터 7번 치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뭐 해야 되나요? 페이지 부분까지 다 완료가 되었어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저장하기 해야겠죠. 자, 저장하기 하기 위해서 컨트롤 S 누릅니다. 여러분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 S 키 확인해 주세요. 자, 여러분 키보드에 컨트롤 키, S 키 이렇게 두 가지 찾으셨나요? 컨트롤 S. 네, 좋습니다. 자, 컨트롤 S 확인하신 분들은 한글 프로그램으로 오셔서 컨트롤 S 누르시고요. 저장하는 경로와 파일명 확인해서 저장하도록 합니다. 자, 저는 뭐 예제 문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저장할게요. 네, 그래서 세 번째 페이지에 엔터키 7번 정도 쳐서 문서 작성 작성을 위한 공간까지 마련을 하셨으면 이제 문서를 저장하셔야 되잖아요. 컨트롤 S키를 누르셔서 저장 경로와 파일명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저장 경로는 항상 내 PC 문서 ITQ 폴더 안에 저장이 되죠. 자, 문서의 형식은 수험번호 빼기 본인 성함입니다. 자, 문서 저장하기 위해서 컨트롤 S 누릅니다. 컨트롤 S 누르시면 컨트롤 S 누르시면 네, 저장 경로 확인하셔야 되죠. 지금 완전 정복 78이라는 폴더 안에
저장이 된다라고 이제 경로가 확인되는데요. 저희는 어디에다 해야 돼요? 그렇죠. 항상 내 PC를 찾으셔야 되죠. 기준은 내 PC입니다. 자, 내 PC에서 문서 폴더 더블 클릭 따닥 할게요. 문서 폴더 더블 클릭 따닥 하시면 지금 마지막 경로가 문서라고 확인됩니다. 자, 문서 폴더 안에 어디에다 저장하셔야 되죠? 그렇죠. ITQ 폴더를 찾으셔야 되죠. ITQ 폴더 더블 클릭 따닥 합니다. ITQ 따닥. 자, 그러면 내 PC 문서 ITQ 폴더 안에 우리가 지금까지 작업하고 공부했던 내용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이제 파일명, 본인, 수험번호 8자리 빼기 본인 성함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네. 수험번호 빼기 본인 성함 쓰시고 위에 경로 내 PC에서 문서 폴더 안에 ITQ 폴더 안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자, 저장 누르겠습니다. 저장. 자, 그러면 파일명이 이렇게 임의의 수험번호 8자리 빼기 본인 성함으로 확인이 되실 거예요. 네, 그래서 파일 저장하기까지 진행이 되었고요. 이번에는 문서, 우리가 작업할 문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완전 정보 06에 대해서 진행을 할 거예요. 자, 05에 대해서는 멀티컬처라는 스타일 적용하기 했었죠. 자, 이번에는 아래에 있는 완전 정복 06에 대해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명은 커스터머이고요. 왼쪽 여백 15포인트, 문단 아래 간격 10포인트, 한글과 영문 글자 크기, 영문 글꼴 확인하시고 글자의 크기, 장편과 자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출력 형태는 이러한 모습이에요. 자, 출력 형태를 참고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현재 화면을 화면 캡처를 하신다던가 잠깐 영상을 멈추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한글 스타일 기능 적용하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제가 블록 처리한 이 부분에 대해서 텍스트를 빼먹거나 틀린 글자가 있지 않도록 잘 입력을 해주셔야 되죠. 지금 바로 쓰시면서 스타일 기능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텍스트에 대해서 입력을 하고 나서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만 서식을 지정하는 거예요. 자, 이 텍스트를 여러분 한글 프로그램 지금 만든 거 있죠? 여기에다가 맨 처음 1번 부분에 아래에 1번 문제 바로 아래에 스타일 기능 적용하기를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작업하세요. 여기 이 화면을 보시고 텍스트를 그대로 예쁘게 다 적어주세요. 지금 49분이니까 50분까지 잠깐 화면을 멈춰 놓을 건데 이 화면을 멈춰 놓는 동안 다 작업을 하시고 텍스트를 쓰시고 못 쓰신 분들은 영상을 멈춰 놓고 다 쓰신 다음에 마저 수업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50분입니다. 자, 영상을 멈추시고 다 못하신 분들은 마저 쓰시면 되겠고요. 다 쓰셨다는 전제하에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완전 정보 06에 대해서 해당 텍스트를 다 쓰신 모습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될 거예요. 네. 이런 모습으로 아마 출력이 되어 있을 겁니다. The customer is부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까지 입력된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자, 현재 페이지에 뭐 문서라던가 글자 모양이라던가 문단 모양에 대해서 작업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글자 바탕체에 글자 크기 10포인트, 장편과 자간도 기본값 그대로 가져온 모습으로 텍스트만 입력한 모습이 현재 화면과 같으면 잘 입력하신 거예요. 자, 여기까지 다 입력을 하셨으면 이번에는 출력 형태를 보고 조건을 보고 어떻게 똑같이 맞춰야 되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완전 정복 문제 6번 보시면 스타일을 만들라고 하네요. 스타일 기능을 적용을 할 건데 스타일의 이름은 커스터머. 자, 문단 모양은 이러이러하고 글자 모양은 이러이러하게 해주세요 라고 나와 있죠. 자, 스타일 기능 적용하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작업 패턴 파일에서 자, 서식 탭 있습니다. 서식 탭. 바로 아래에 있는 여기 플러스 기호가 보이는 이 서식이 뭐냐면 네, 스타일 추가하기 버튼이에요. 여기 플러스 모양 보이시죠? 스타일에 대해서 가리키고 있는데 플러스 기호가 추가돼서 스타일을 추가하는 버튼이 되었고요. 스타일 추가하기 버튼을 이걸 이용해도 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작은 목록 단추 이용해서 작업하고 있죠. 자, 작은 목록 단추에서 아래에 스타일 버튼이 있습니다. 스타일이라고 하는 내역을 클릭해서 확인해 보시면 어떤 문서일까요? 문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스타일 기능 적용할 거잖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적용을 할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떤 서식 부분인지 선택을 먼저 해주고 이 이 복습 내용을 진행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는 이렇게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식에 들어가셨었다면 지금은 이렇게 내가 서식이 설정된 부분만 선택을 하세요. 자, 커스터머 이즈부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까지 아까 입력하신 시간 동안 입력한 내역을 드래그해서 선택을 먼저 하시고 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선택하는지 컴퓨터가 알아야 그 서식이 진행이 되죠. 그래서 서식 설정할 부분을 이렇게 선택하시고 서식 탭의 작은 목록 단추를 누르도록 합니다. 서식 탭의 작은 목록 단추. 서식 탭의 작은 목록 단추. 그러면 스타일이라는 대화 상자 보이실 거예요. 스타일이라는 메뉴를 클릭하도록 합니다. 서식 작은 목록 단추 스타일 클릭. 자, 그러면 스타일이라고 하는 대화 상자가 열렸죠? 스타일 대화 상자에서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스타일을 추가를 해줄 거기 때문에 스타일 추가하는 버튼 플러스 기호가 있는 이 버튼을 누르도록 할게요. 플러스 기호 버튼 클릭하시면 스타일 추가하기라고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 확인되시죠? 자,
아래에 스타일 대화 상자에서 아래 부분에 스타일 추가하기 버튼을 눌러서 스타일 추가하기 대화 상자가 나타난 상황이에요. 자, 스타일의 이름은 뭐라고 정하라고 나와 있었나요? 스타일의 이름은 커스터머입니다. 자, 커스터머 보시고 그 작업하시는 1번 문제 스타일 적용하실 때 스타일 이름 넣어주세요. 커스터머. 컨슈머네요. 죄송합니다. 컨슈머. 소비자라는 뜻이죠. 컨슈머 입력하시고 저도 스타일 기능 추가하기를 위해서 스타일 이름에 컨슈머라고 입력하도록 할게요. 컨슈머. 자, 컨슈머 입력하시고 이번에는 문단 모양 버튼과 설정 끝나게 되면 글자 모양 버튼으로 가서 마지막 스타일 적용까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자, 문단 모양 문제를 보시면요. 문단 모양은 왼쪽 여백으로 15포인트 주세요. 문단 아래 간격으로 10포인트 주세요 라고 쓰여 있습니다. 자, 왼쪽 여백을 확인하기 위해서 문단 모양 대화 상자가 문단 모양 버튼이 활성화가 되면 문단 모양 버튼 클릭합니다. 자, 지금 원래 스타일에서 스타일 추가하기 버튼에서 스타일 추가하기 대화 상자가 열렸고 스타일 추가하기에서 문단 모양을 선택했기 때문에 해당 문단 모양이라는 대화 상자가 떠 있습니다. 자, 우리 문제에서 어떻게 요구하고 있나요? 문제에서 왼쪽 여백 15포인트. 자, 왼쪽 여백 15포인트. 1.5포인트든 15포인트든 입력하시고 싶으시면 입력하셔도 되는데요. 네, 우리 집이 아니라는 점은 염두를 꼭 하셔야겠죠? 자, 왼쪽 여백 15포인트 입력하도록 합니다. 왼쪽 여백 15포인트. 왼쪽 여백 15포인트 입력하시고요. 네, 확인되셨죠? 이번에는 오른쪽 여백에 대해서, 오른쪽 여백이 아니라 문단 아래 간격에 대해서 작업해 주셔야 돼요. 똑같이 문단 모양에 있는데, 자, 문단 모양 대화 상자에서 문단 아래 간격 몇 포인트요? 그렇죠. 10포인트 입력해 주셔야 되죠? 문단 아래 간격 10포인트. 자, 여기까지 지금 문단 모양 대화 상자를 나타나서 왼쪽 여백과 문단 아래 간격까지 정말 훌륭하게 작업해 주신 수험생분들께 박수 보내고 자, 문단 아래 간격까지 10포인트 설정을 하셨으면 이번에는 어디를 할 차례인가요? 그렇죠. 글자 모양을 하실 차례예요. 자, 글자 모양을 설정하기 위해서 글꼴은 한글 궁서, 영문은 도둔, 크기는 10포인트로 우리가 작업할 때 뭐 이상이 없었으면 그대로 이어질 것이고 장편 90포인트의 자간이 5%입니다. 해당 글씨를 입력하시게 되면 어, 05는 해결을 하셨고 06, 네, 06 먼저 하도록 할게요. 지금 이 문제가 06번에 해당하는 예시 문제입니다. 이 예시 문제들에 대해서 스타일 적용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보기 탭에 먼저 이렇게 블록 처리를 해주시고 보기 탭에서 각각 글자 모양, 문단 모양의 기본값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글자 모양에서 지금 언어가 대표라고 나와 있는데 한글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한글 선택. 자, 한글 선택하니까 기본 글꼴이 뭐라고 나와요? 바탕이라고 나오네요. 자, 문제를 확인하면 바탕이 아니라 궁서거든요. 한글은 궁서라고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궁서 입력합니다.
궁서. 자, 궁서라고 입력했습니다. 자, 한글 궁서까지 작업을 하셨으면 어디로 하셔야 돼요? 크기 10포인트는 확인만 하시면 되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장평 90%와 자간 5%입니다. 화들짝 놀라셨나요? 미안합니다. 네. 자, 장평 90%에 자간 5% 설정해 줘야겠죠? 글자 모양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지금 글자 모양 대화 상자에서 궁서까지, 한글 궁서까지 작업했어요. 궁서가 아니라 이제 한글에서 영문 설정하시고, 우리 6번 문제에서는 그 궁서체로 바꾸라고 되어 있으니까 궁서체로 설정을 바꾸도록 할게요. 바탕이 아니라 한글로 선택을 다시 하고 궁서가 아니라 궁서죠. 네, 궁서죠. 궁서 맞네요. 자, 궁서 맞고 이번 그럼 영문으로 하셔야겠네. 영문으로 선택을 하고 글꼴 크기는 도둠이라고 나와 있네요. 크기는 다 똑같이 10포인트고 자, 영문 도둠 설정해 볼까요? 영문의 바탕이 아니라 도둠 엔터. 자, 장평과 자간도 여기 있는데 장평은 90%, 자간은 5%입니다. 장평 95포인트, 자간 5포인트. 여기까지 하셔서 설정 누르게 되면요. 해당 설정대로 서식이 만들어지고요. 자, 이 서식에 대해서 이제는 특정 서식들을 그룹화해서 그 그룹을 스타일이라는 이름으로 서식 설정을 할 수가 있죠. 서식 설정, 스타일 추가하기를 통해서 서식 탭에 작은 목록 단추, 스타일 대화 상자 클릭, 자, 스타일 대화 상자에서 작은 플러스 기호, 스타일 추가하기죠. 스타일 추가하기 생성. 자, 스타일 추가하기에서 스타일 이름, 문제에서 뭐라고 나왔었나요? 컨슈머라고 나왔었습니다. 컨슈머 입력할게요. 자, 컨슈머라고 입력하셨으면 문단 모양으로 들어가서 확인해 볼게요. 문단 모양 클릭. 자, 문단 모양에 설정된 게 없네요. 자, 왼쪽 여백은 15포인트라고 문제에 나와 있었고 15포인트. 그 다음에 간격. 문단 아래 간격은 10포인트라고 했었죠? 문단 아래 간격 10포인트 엔터.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시면요. 지금 문단 모양에서 왼쪽 여백 15포인트, 문단 아래 간격 10포인트까지 작업을 하신 거고 이번에는 글자 모양 버튼 들어가서 한글 궁서 영문 도둠 설정하겠습니다. 자, 문단 모양 서식 설정했고요. 글자 모양 버튼 들어갑니다. 글자 모양 버튼 클릭. 자, 그래서 언어를 한글로 맞춰주시고 한글을 궁서로 쓰도록 나와 있었죠? 한글 궁서, 지금 06번 문제 보고 있는 거예요. 한글 궁서 06 글자 모양의 언어는 대표가 아니라 한글, 글꼴은 궁서. 네, 그렇죠. 한글은 궁서까지 설정이 되었고요. 나머지 영문으로 바꾸고 도둠 설정해 보도록 할까요? 자, 글자 모양으로 들어오셔서
대표가 아니라 일단 한글로 궁서 입력하셨으면 이번에는 영문 설정해 주셔야 되죠. 영문 바탕이 아니라 뭐예요? 한글 궁서 끝났고 영문은 도둠이네요. 자, 도둠 선택합니다. 글자 모양의 대표가 영문, 글꼴이 도둠, 엔터. 네, 그 다음에 장편과 자간도 설정이 따로 있었죠. 10포인트는 확인만 하시면 되고요. 장편 95%에 5% 설정을 하도록 할게요. 자, 장평 자간이 어디 있느냐면 네, 글자 모양 대화 상자에서 요렇게 여기 끝에 부분에 가 있어요. 그 장평과 자간. 자, 기본값이 장평은 100, 자간은 0이거든요. 이 값을 지키기 위해서 저한테 오시면 돼요. 네, 그래서 장평 자간까지 작업을 완료하셨으면 자, 추가를 누르실 거잖아요. 추가하기를 누르시면 여기 컨슈머라는 서비스 이름이 여기 어딘가에 추가가 되겠죠? 자, 컨슈머 추가 누릅니다. 추가. 네. 추가 누르니까 컨슈머라는 스타일이 생성이 되었고요. 해당 스타일에 대해서 문제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한 내용은 7, 8은 못 나갔고 0, 6문제에 대해서만 이제 진행을 했는데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복습을 하고요. 7, 8번 문제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